혹시 내 인생인데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? 오늘은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,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는 법, 그 핵심 지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참 이상하죠?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어떨 땐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천공 스승님은 바로 이 어색하고도 아주 보편적인 문제의 근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. 이 말 어떠세요? 혈연이라는 그 절대적인 연결고리마저 부정하는 이 말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그냥 당연하게, 안일하게 생각해 왔는지 이 한 문장이 딱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스승님이 말하는 진정한 가족이란 대체 뭘까요?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혈연 중심에서 합의 중심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21살, 이 나이가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.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부터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. 동등한 인격체로 딱 거듭나는 거죠. 이때부터의 관계는 지시가 아니라 합의로,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죠? 혈연, 의무.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관계예요.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이건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. 진정한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노력으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.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한 지붕 밑에 사는 하우스메이트일 뿐이라는 거예요. 대화는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관계 그 자체를 만드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토록 중요한 소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에서는요, 이게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. 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라고 해요.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천기입니다.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얻는 생명의 원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랑 똑같아요.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 천기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. 이게 이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 안에서 가공한 다음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출해요. 결국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 그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. 누구랑 대화하고 나면 막 기운이 솟구치는데 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? 바로 이 에너지 교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이 비유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마저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. 지긋지긋하던 그 잔소리가 딱 끊겼을 때 자녀가 느끼는 고통은 일종의 에너지 금단 현상이라는 거죠. 그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관계랑 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세 번째 핵심,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. 소유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지혜, 한번 들여다보죠.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도구, 돈, 명예, 지식, 심지어 가족까지도요,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. 관점의 전환이 확 필요한 부분이죠. 보세요. 돈, 자식, 지위, 이런 것들에 내가 소유당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. 돈의 노예, 자식의 노예,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죠. 도구를 잘 쓰는 장인이 될 거냐, 아니면 도구에 휘둘리는 하인이 될 거냐. 그게 바로 주인과 노예의 차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걸 머리로만 아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. 어떻게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천공 스승님은 긴정한 배움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.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맛보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요. 자,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1단계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듣기 단계. 근데 2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.
맛보기. 그 지식을 내 안에서 곱씹어보고 진짜 그 의미를 체험하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 이르면 그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삶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좋은 강의를 들어도 왜 내 삶이 안 바뀔까?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, 이해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지식을 맛보고 소화해서 내 피와 살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머릿속에 쌓인 잡동사니일 뿐이라는 따끔한 지적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원리들이 모여서 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. 가족을 재정의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 이 모든 과정.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? 바로 나만의 길을 찾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. 진정한 지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위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할 때 깨어난다고 합니다. 내 욕망과 필요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.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진정한 가족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잘 나누고 삶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마침내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길이 가는 겁니다. 오늘 여러 원칙들을 들어보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. 당신의 삶에서 머리로만 알고 아직 가슴으로, 온몸으로 맛보지 못한 원칙은 무엇인가요? 그 삶을 진짜 삶으로 바꾸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.